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 내 다수의 의견이 그러한 것인지 이재명 대표와는 의견을 나누어 봤는지 겸공에 출연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김어준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약간 좀 그 실제 그런 흐름이 네. 좀 강하게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한번 그러시길래 연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뭐 아주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예, 예. 좀 가볍지만 아주 뭐 그렇다고 뭐 농담은 아니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대표가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총선도 이기고 여러 가지 성과도 해왔고요. 재임 기간 중에. 그래서 자칫 지금부터 하다가 성공한 대표에서 실패한 대표로 그 대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하나 있고. 대표를 성공 기억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님한테. 이게 그 다른 후임 당 대표가 와도 잘 되면 그 사람 덕이지만 잘 되면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다 이재명 전 대표 탓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 잘못되면 모두 이재명 탓이 된다는 우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예, 그 상대 당에서 비판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이거 하면 잘 되면 뭐 이재명 대표 덕이라고는 절대로 안 쓸 텐데 예. 뭐가 문제가 됐어요? 당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다 이거 뒤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이제 최대 주주죠. 주식회사로 비교하면 최대 주주가 뒤에서 자기 배우에서. 맘대로 배우회사다가 실패했다. 이게 다 어차피 이재명 탓이다. 어차피 뒤집으실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못하면 제가 보기에 잘하면 모르겠는데 못하면 무조건 뒤집었을 텐데. 맞는 말이네 그거는. 예. 예. 그랬더니 그거는 약간 그렇듯하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물론 어느 게 좋을지는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 선택은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고민들은 좀 그 자리의 욕심보다 당이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고 지방선거 이겨야 우리가 정권 교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과연 이재명 대표답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박병석이나 김진표나 모두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이 뽑은 국회의장인데 개혁 과제에 발목 잡은 것도 그들이고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민주당이 도움받은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 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22대 국회는 10중 8구 격동의 정국을 맞이합니다. 시대 정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체면이 우선이거나 어설픈 마인드를 지닌 인사는 절대로 사양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뭐 추미애 국회의장, 뭐 박지원 국회의장 또는 뭐 조정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많은 분들이 노리는데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이제 되죠. 네. 이제 원내대표 끝났는데. 아니 뭐 근데 다 그래도 두루두루 예, 가까워서 잘 추미애 아시니까. 대표님은 뭐 제가 뭐 그 학교 선배님이고 개인적으로 그 또 올해 대표로 계실 때 주요당직자로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고 또 나머지 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이. 근데 저 의장은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치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치력이라는 거는 당내에서도 어떤 일정하게 자기 의견을 좀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고 야당한테도 그러니까 상대당한테도 자기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치력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의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예, 그 의장상에 대한 본인의 깊은 고민과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의장상에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뭐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나와서 여기 그 공장장한테 나와서 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런 상에 대한 고민과 공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상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국회의장은 뭐 관례대로 되거나 아니면 뭐 투표를 하면 뭐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아니면 뭐 스타일에 대한 고민 이런 거 해서 정하던데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그게 아니라 누구를 원하는가 시대가 예. 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김진표 의장이
확 입장이 바뀐 것 중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법. 예, 국회법에 저도 몰랐어요. 그 하도 이제 뭔가 본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예. 수단을 찾았어요, 제가. 예, 예. 혼자 국회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했더니 전원회의까지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 전원위원회까지. 전원위원회를 했더니 그런 부의장이 맡게 돼 있어요. 우리 네. 부의장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저쪽이죠. 예. 그럼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왔더니 본회의를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5월에 무조건 열게 돼 있거든요. 네. 법에. 그다음에 보니까 76조 2에 매주 목요일을 열게 돼 있어요. 아, 원래는?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하도 그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국회 법을과 다르게 돼 있는 게 있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의장이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켜야 할 국회법을 안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고 상임위원회는 매주 월화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수목에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지키죠. 안 지키는데. 근데 그거를 근데 못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못 여는 경우에 협의해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에 여는데 매주 목요일 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하면 2번 내지 많으면 한 3번 정도 열면 되거든요. 예. 또는 일정을 좀 변경할 때 목요일이 안 되면 뭐 그 예컨대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잖아요. 우리 예. 그날 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날로 좀 변경하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경우에 본회의 의결이나 양당 교수단체 협의하에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했죠. 없는데 협의를 해야 늘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국회법이 반대다. 아, 그러네.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야. 열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의장실이나 의사국에서도 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의를 달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여는 게 아니라 예.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건데. 예, 열어야 되는데 못 여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바꾸거나 못 여는 경우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 그래서 논리적 우위에 쓰셨구나 또. 예, 그게 사실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회의는 무조건 열린다는 자신감을 제가 가졌고, 그래서 안건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계속 이제 설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장들 후보들이 그거를 활용하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교수단체 눈치 볼 이유가 없게 됐죠. 직권상정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옛날에 행안위 간사할 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 JTBC에서 이 팩트 체크까지 했어요.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그렇죠. 예. 그거는 왜 국회법은 협의와 합의를 다 달리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행안위 법안소위원장 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했더니 왜 우리하고 합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냐. 그래서 법에 협의하게 돼 있다. 나 당신들하고 협의했다. 문자도 보냈고 전화 통화도 했고 그 만나자고 몇 번 했는데 안 왔지 않냐. 그래서 협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으로서 협의는 했고 일정을 잡은 거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소방관 국가직화 그 법안 통과할 때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위원을 했고 그래서 협의와 합의라는 것도 이제 하나 가져온 게 있고요. 그래서 이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아마 그 국회의장이 이 법을 국회법대로 한다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번에 의장이 협의나 합의를 종용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 어떻게 그 해병대 대원 순직 사건의 특검법을 여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못하죠. 일방 처리하는 게 그렇죠. 그분도 마음 편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되 일정 기간이 되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를 선례를 그래도 21대 국회 마지막에 좀 만든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장들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의장에 대한 코치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요. 다 아시다시피 홍익표 원내대표는 험지인 동작갑에 출마해서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홍익표 의원은 4년을 그냥 허비하기가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원내대표가 되어 총선 승리까지 든든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켰습니다. 8월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도전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 직권으로 최고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